헤로는 건장한 체격에 강인한 의지를 지닌 젊은 흑발의 남자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힘도 셉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 살며 생계를 위해 철광석을 채취하고 밤낮으로 온갖 자비를 합니다. 자신과 어머니 엘렉트라를 부양할 만큼의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불운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여 그들 모자는 사회의 낙오자로서 하층민 취급을 받습니다.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는다는 것은 헤론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채취한 광석을 팔기란 더욱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광산에서 쉬지 않고 일하며 광석을 채취합니다. 어느 날 그는 철광석을 한가득 캔 후 탐험에서 돌아옵니다. 그는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눈총을 받지만 결국 한 상인의 가게에 들러 광석을 내려놓습니다. 상인은 그를 쳐다본 후 얼굴을 찡그리더니 몇 푼의 동전을 바닥에 던져줍니다. 헤로는 자존심을 삼키고 동전을 줍습니다. 그리고 상인에게 왜 다른 노동자들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는지 묻습니다. 상인은 그를 비웃듯이 쳐다보며 자신 같은 비열한 자와 거래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헤로는 이를 악물고 동전을 가지고 돌아왔다. 시장에서 어머니를 만나자 어머니는 오늘 얼마나 벌었냐고 물었고 그는 운 좋게 얻은 2개의 동전을 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 엘렉트라는 이해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걱정하지 말라고 모든 것을 잘 해결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고 많은 사람들이 시장 한가운데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엘렉트라와 헤론도 다른 사람들을 따라갔고 갑자기 나타난 알렉시아 지휘관이 이끄는 군대에 깜짝 놀랐다. 알렉시아는 아무도 해칠 의도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도시에 들어온 한 쌍의 악마를 추격하는 중입니다. 그녀는 헤론에게 수상한 것을 보았는지 묻지만 그는 아니라고 대답하고 그녀는 그 악마들이 자비를 보이지 않고 지상을 걷는 최악의 생물 중 하나이니 부대와 함께 떠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갑자기 근처운에서 소리가 들리고 그들은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가보니 엘리아스라는 노인이 운에 빠진 듯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헤로는 친절한 사람이라 그를 도와 일으켜 세워 어머니에게 데려다주고 어머니는 헤론에게 깨끗한 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상처가 곪기 전에 깨끗이 씻어야 하니까요. 헤론은 아주 멋진 꽃병에 물을 기르러 갔지만 돌아오기 전에 저수지 아래에 누워있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다시 달려가 살펴보고는 예쁜 여자를 들어 올려 살아있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무언가에게 버려졌다는 것을 보고 끔찍하게 놀랐습니다.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서던 그는 괴물 같은 생물체에 부딪히고 그 생물체는 그의 위로 뛰어올라 물고문을 시작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아주 흔한 놀이죠. 헤로는 발버둥치기 시작하지만 발로 차서 공격자가 일어서서 칼을 뽑기 전에 도망칩니다. 악마는 그에게 다가가 칼을 쳐냅니다. 그리고 얼굴을 주먹과 발로 가격합니다. 다시 한번 주먹을 날리려 하지만 헤로는 미친년처럼 그를 팔을 잡고 제압한 후 다시 한번 주먹을 맞습니다. 악마는 다시 공격하려 하지만 이번에는 헤론이 코스프레를 하며 코끼리처럼 괴물을 기둥으로 집어던집니다. 하지만 악마는 다시 일어서서 단맛을 볼 복수를 하기로 합니다. 그 기둥을 그에게 던져 얼굴에 정통으로 맞고 그 아래 깔립니다. 악마가 다시 돌아와 마지막으로 베려고 하지만 갑자기 찔립니다. 알렉시아가 창으로 찔러 기둥에 고정시킵니다. 이 악마는 신과 말을 못 알아듣는 헬렌 켈러보다 더 귀가 멀었나 봅니다. 악마는 정말 소름 돋는 방식으로 그녀에게 기어가 공격하려 하고 그녀는 검 2자루를 꺼내 공격을 막습니다. 그녀는 악마의 단단한 피부 때문에 겨우 스치듯이 공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타격을 입히지 못하던 중 갑자기 여성의 힘이 솟구쳐 악마를 계속해서 베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악마가 그녀의 검을 잡아 기둥에 내던져 버립니다. 이 기둥들이 어릴 적 나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네. 그러자 그는 그녀에게 검을 던지지만 그녀는 다른 검으로 막아내고 무기를 잃게 된다. 악마는 그녀에게 달려들지만 역시나 공간인식 능력이 전혀 없는 것처럼 헤로는 그에게 다가가 불타는 횃불로 얼굴을 태운다. 이제부터 그를 헬렌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헤로는 불이 약점인 것 같은 불쌍한 헬렌을 연못 속으로 밀어넣고 그가 죽었는지 확인하는 대신 헤로는 그냥 돌아서서 알렉시아와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마침내 그들은 연못을 쳐다보고
악마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그 결과 알렉시아가 말을 부르며 말을 타고 헬렌을 추격합니다. 부상당한 악마를 찾는 군인들이 마을을 수색하면서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입니다. 부상당한 악마를 찾는 군인들의 마을 수색으로 마을 전체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헤로는 어머니와 엘리아스에게 돌아오지만 중앙에 모인 거대한 인파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가서 확인합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알렉시아와 그녀의 군인들이 평범해 보이는 인간을 붙잡아 기둥에 묶어놓은 것을 발견합니다. 이 기둥들이 이렇게 주목받는 게 정말 부럽네요. 그녀는 군중에게 동쪽에서 새로운 적이 다가오고 있으며 모두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적은 그들이 전에 본 적 없는 전혀 다른 존재들입니다. 자비 없고 무자비한 괴물들의 집단이며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차별은 하지 않는군요. 알렉시아는 뜨거운 쇠막대기를 집어들고 구경꾼들에게 그 괴물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막대기로 그 남자를 찌릅니다. 그 남자는 고통스러워하며 소리치지만 서서히 인간과는 다른 생물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알렉시아는 쇠막대기를 꺼내 들어 그 생물체의 깊숙한 곳에 찔러 넣고 그것은 본래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헬렌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군인들이 떠날 때까지 조용히 있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알렉시아가 그를 발견해서 붙잡았죠. 역시 퀸이네요. 헬렌은 일어서서 주변 사람들을 소름 돋게 웃으며 말하죠. 너희는 개종하거나 죽어라. 놀랍게도 일주일 전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나에게 했던 말과 똑같네요. 하지만 헬렌이 선동을 펼치기 전에 알렉시아가 재빨리 베어서 악마를 즉시 치유했어요. 그날 밤 헤로는 일리아스를 집으로 데려다주며 그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그가 알렉시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리가 없죠. 일리아스는 시간보다 오래되고 우주보다 더 큰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야기는 신들이 티탄들을 물리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 티탄이 쓰러지면서 신들을 저주했고 티탄에 피해서 거인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찾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거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쟁은 오래 지속되었고 많은 신들이 이 지옥 같은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즈스는 평화를 맺기로 결심하고 몇몇 거인들을 설득하여 신들과 함께 싸우게 합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즈스는 그들을 설득하여 더 큰 이익을 위해 자신의 편에 서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후 즈스가 최종 공격을 감행했을 때 즈스와 거래를 맺었던 거인들은 자신의 종족을 배신하고 신들의 승리를 도왔습니다. 이 마지막 전투로 오랜 전쟁은 신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한 신이 남은 죄를 모두 모아 하늘의 솥에 담아 깊은 바닷속에 버렸고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긴 이야기는 헤론의 악마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수색 이후 거대한 폭풍이 바다 밑바닥을 뒤흔들고 거인의 유해가 해안으로 떠밀려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느 날 불운한 인간이 이 유골을 발견했고 그가 그것을 만지자 그의 몸은 기괴한 괴물, 악마로 변했습니다. 그 인간을 따라온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자 그들은 거인을 먹어치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그들 모두가 변신했고 이것은 악마로 알려진 흉악한 종족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를 즐거운 분위기로 마무리하고 즉시 토끼를 엉덩이에서 꺼내 주방에 있는 엘렉트에게 건네줍니다. 제자리에 있는 그녀에게 말이죠. 다음날 아침 그는 알렉시아가 어젯밤 불쌍한 헬렌을 죽인 곳으로 다시 가서 시체를 태우는 것을 지켜보는데 그러면서 그는 여자 상사가 직접 그에게 다가와 그가 훌륭한 전투원이며 지금 그들에게 훌륭한 전투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헬렌에게서 가져온 지도를 그에게 보여주며 악마들이 곧 다시 공격을 감행할 것이며 그가 이 더러운 괴물들과의 싸움에 합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 사람들이 그의 어머니를 버렸고 그런 쓰레기들을 보호할 마음이 없다고 말한 뒤 자리를 뜹니다. 그는 엘렉트라가 분명 부엌에 있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는 모든 것을 짐을 싸기 시작하며 다음 악마의 공격 전에 떠나야 한다고 말하지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석탄과 쇠막대기를 들고 그들의 집으로 걸어간다. 그들은 그의 어머니가 틱톡 인플루언서일 것이라고 의심하며 그녀를 시험해보고 싶다고 말하지만 헤로는 당당하게 맞서며 어머니를 건드리면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남자는 그의 얼굴을 비웃으며 그가 혼자이고 그들을 모두 상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헤로는 시험해봐 이년아라고 말하고 싸움이 시작된다. 한 남자가 도끼로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공격을 피하고 그를 주먹으로 쓰러뜨린다. 다른 공격도 피하지만 이내 너무 많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제압당하고 여자 두목은 멀리서 그를 지켜본다. 그들은 그를 집단으로 공격하며 그를 마구 두들겨 팬다. 그러면서 그를 키보드 워리어들이지만 그의 어머니가 그들을 멈추라고 소리치며 그 막대기를 잡아서 자신의 몸에 대어 티톡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 그녀의 피부가 타기 시작하자 그녀는 막대기를 떨어뜨리고 그녀를 시험하러 온 남자들은 떠나고 헤로는 그녀를 위로하러 달려간다. 나중에 그는 일리아스와 이야기하며 그에게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질 수 있는지 묻고 일리아스는 산을 가리키며 그 산을 오르라고 한다. 거기서 장미 덤불을 찾을 것이고 그 아래를 파면 아담한트 광석을 찾을 것이라고 한다. 그것으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웅의 검을 만들 것이고 그 검이 인류를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말한다. 수십 년 전 엘레트라 여왕이 임신했을 때에도 그녀는 이미 아이를 낳았다. 그녀는 이렇게 빨리 진통이 올 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하녀 중 한 명이 왕을 부르러 갔습니다. 엘레트라는 왕이 아기를 죽일까봐 그녀를 말리려 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모든 와중에 왕이 그 자리에 나타나 아기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녀가 왕에게 아기를 건네주자 왕은 아기의 눈을 확인했습니다. 아기의 눈은 그의 눈처럼 갈색이었고 그는 아기가 살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엘레트라는 다시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왕은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내아이였지만 이번에는 아기가 푸른 눈을 가진 엘레트라를 왕은 의심했습니다. 왕은 아기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칼을 꺼내 아기를 죽이려는 순간 어디선가 독수리가 나타나 아기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헤런은 이상한 꿈에서 벌떡 일어나 헐떡이며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주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헤런은 산을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힘겹게 산을 오른 끝에 헤레어는 마침내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산에 오르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정상에 오르자 그는 파란 장미와 그 아래 숨겨진 아다만타이트를 발견합니다. 아다만타이트를 얻은 그는 산을 내려와 노인에게 아다만타이트를 건네주며 시간 낭비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의 여정이 헛되지 않았다고 안심시켜줍니다. 그 후 헤런은 꿈에서 보았던 수수께끼의 상징에 대해 묻습니다. 그것은 코린토스의 인장이었습니다. 노인은 헤런에게 꿈의 실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에서 비롯된 악몽을 보여주는 포베테르와 같은 존재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포베테르와 같은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장 큰 공포에서 비롯된 악몽을 보여줍니다. 환타조스는 환상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담당합니다. 이 둘 외에 또 다른 존재가 있는데 진실의 환상을 보여주는 모르프스입니다. 그들은 오네이로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셋은 서로 항상 질투하며 이상한 계략을 이용해 서로 능가하려 합니다. 어쨌든 그들 모두는 각기 다른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가 잊은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레는 그들을 신보다 더 악한 존재로 여깁니다. 이후 하레는 어머니와 마주하여 자신이 꾼 꿈에 대해 묻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자 어머니는 자신의 과거와 관련된 모든 것을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코린트의 폭군 피리안데르 왕과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에게 반한 신의 눈에 띄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피리안데르 왕의 모습으로 엘렉트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파란 장미를 선물했습니다. 엘렉트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항상 잔혹하고 냉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절하고 다정해진 것입니다. 그 다음 날 그는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엘렉트라는 남편을 볼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친절할까요? 아니면 다시 잔혹하고 냉혹할까요? 어느 날 그녀는 마침내 남편의 다정한 면을 마주하고 그의 진짜 모습과 의도에 대해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자 즈스는 변신하여 신의 모습으로 돌아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 모든 와중에 즈스의 아내 헤라는 인간 세상에 나타난 그의 존재를 알아챘습니다. 즈스의 아들 아폴로는 이를 깨닫고 서둘러 그에게 알렸습니다. 거울에서 나타난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와 인간 세상에서의 자리를 대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즈스는 같은 거울을 이용해 순간이동했습니다. 한편 즈스는 헤라를 어떻게든 설득하여 바다에 남은 거대한 잔해들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아폴로는 즈스가 필멸자에게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기 위해 탐색했습니다. 그는 또한 엘렉트라가 즈스의 아들을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헤라는 즈스의 설명에 납득하지 못하고 엘렉트라를 직접 감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즈스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엘렉트라가 그의 아들을 임신했다는 것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이것에 격분한 그녀는 엘렉트라를 파괴하기 위해 온메로이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온메로이가 페리안데르 왕의 꿈에 나타나 엘렉트라와 즈스의 관계에 대해 그를 속였습니다. 페리안데르 왕은 자신의 성격상 아내의 말을 믿는 대신 자신의 꿈을 믿었습니다. 즈스가 헤론을 페리안데르로부터 구해낸 그때로 돌아가 보죠. 그는 독수리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병사들이 그를 습격하자 신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왕은 헤론과 함께 도망치는 즈스를 공격하라고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를 발코니에서 떨어뜨리려 했지만 엘렉트라가 이를 알아채고 칼로 그를 공격했습니다. 이로써 페리안데르 왕은 발코니에서 떨어져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자 즈스는 엘렉트라와 헤론을 변두리 마을로 순간이동시켜 구름으로 덮어 헤라가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엘렉트라는 다른 아들도 데려오고 싶어 했지만 즈스는 성에 남는 것이 더 낫다고 거절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론은 격분했습니다. 그는 즈스가 아내와 아이를 변두리 마을에 버려두던 비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는 늙은이가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가 나무와 토끼 같은 저녁거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을 바라본 후 그 노인이 사실 즈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사실에 더욱 분노한 그는 즈스가 자신에게 강철검을 만들 때 사용했던 제단을 파괴하려 합니다. 검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채 그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검을 집어던집니다. 낙담한 헤로는 연못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편 노인은 어디선가 나타나 즈스로 변신합니다. 그는 헤론에게 어머니가 해준 모든 말이 사실이며 자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헤론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한 짓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헤론을 버리고 그런 더러운 곳에서 살았습니다. 게다가 헤론은 아버지에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즈스는 사라집니다. 그러자 헤론은 돌아가려 하지만 알렉시아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알렉시아는 3개의 머리를 가진 사냥개가 자신을 쫓고 있으니 도망치라고 헤론에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달아나기 시작하자 알렉시아는 자신의 군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알렉시아의 군대는 어디선가 나타난 악마들에게 완전히 괴멸당했습니다. 그들은 쉬면서 알렉시아가 가져온 지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헤론은 먼저 알렉시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어머니를 찾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그녀가 거기에 없어요. 이 모든 와중에 새머리 괴물이 그를 공격합니다. 알렉시아가 그를 밀쳐 구해주고 단검 하나로 괴물과 싸웁니다. 헤론이 활로 그녀를 돕지만 화살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 괴물은 그를 내던져 버립니다. 이후 헤론은 거대한 나무 몽둥이로 괴물을 찌르고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만듭니다. 괴물을 물리친 후 그들은 산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는 악마 군대를 목격합니다. 마을로 가는 길에 헤론은 알렉시아에게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광산의 존재, 수백 마리의 악마들이 뒤쫓는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든 궁궐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한 지휘관이 그들에게 다가와 외부 상황을 묻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알렉시아는 그에게 궁궐 전체를 비우고 헤론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합니다. 처음에는 지휘관이 주저하지만 그에게는 따를 수밖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헤론은 어머니를 찾아야 하니 나중에 따라가겠다고 알렉시아에게 알립니다. 그들은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이 모든 와중에 악마들의 우두머리 세라핌은 헤론에게 눈길을 둡니다. 그는 알렉시아에게서 훔친 창을 이용해 그를 공격한다. 헤론은 활을 사용해 반격하지만
보잘것없는 활로는 세라핌을 조금도 할퀴지 못했다. 세라핌이 그를 공격하는 동안 그는 마음속으로 즈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헤론이 이 전투에서 살아남도록 돕고 있었다. 헤론은 실제 전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다. 즈스의 지시 덕분에 그는 어떻게든 살아남는다. 즈스는 지금 세라핌과 싸울 때가 아니니 도망치라고 말한다. 꽤 오랫동안 무시한 후에야 헤론은 마침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도망치기로 결심한다. 세라핌과 다른 악마들이 여전히 그를 쫓고 있는 가운데 헤론은 초보자는 기름통을 쏟아서 온통 기름칠을 합니다. 악마들이 기름에 접근하자 헤론은 불을 지르고 악마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세라핌은 자신도 악마이기 때문에 헤론을 그냥 둘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민간인들이 대피하는 동안 헤론은 여전히 어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꼼꼼히 찾은 끝에 어머니를 찾지만 세라핌과 다른 악마들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어떤 천조각에 대해 묻고 있는데 그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헤론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다가 세라핌을 기습하려 합니다. 몇몇 악마들을 죽이지만 세라핌과 싸우는 건 그에게도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는 세라핌의 얼굴을 강하게 때려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본 일렉트릭은 아들을 돕기 위해 일어섰지만 세라핌에게 주먹을 맞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헤론은 세라핌을 때렸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그는 헤론을 완전히 제압하여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세라핌은 자신이 모든 것을 어머니를 위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머니를 죽이기로 합니다. 창을 사용하여 그의 가슴을 꿰뚫어 현장에서 죽였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후 헤론은 완전히 망연자실했습니다. 마치 살 의지를 잃은 것 같아. 게다가 세라핌은 병사들에게 헤론을 데려가 감금하라고 명령한다. 다른 포로들과 함께 헤론은 마치 동물처럼 우리에 갇히고 여전히 의식이 없다. 정신을 차리자 그는 어머니를 본다. 그는 어머니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어머니는 이 세상에는 죽음보다 더한 운명이 있다며 그를 격려한다. 그는 강해야 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무엇이며 이 삶에서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정의는 저 세상으로 건너가고 헤론은 저주받은 세상에 홀로 남는다. 이 많은 악마들을 본 후 헤론은 자신이 헤이즈에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세라핌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헤론 외에도 다른 인간들을 몇 명 더 잡았습니다. 헤론은 다른 포로들에게 세라핌의 행방과 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하지만 포로들은 그에게 적어도 살아남고 싶다면 이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비웃습니다. 헤론은 계속해서 캐묻고 그들은 세라핌이 여전히 엑시아를 추격 중이라고 말해줍니다. 헤론과 다른 포로들은 특별한 장소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헤론은 다른 포로들에게 그 장소에 대해 묻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모르는 게 나을 거라고 말합니다. 얼마 후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모든 죄수들은 거대한 갤리선에 감금되어 있었고 단 한 명도 탈출에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배에 오른 후 헤론과 다른 이들은 감금된 거대한 갤리선을 힘겹게 노를 젓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수백 마리의 악마들이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혹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헤론은 몇몇 친구들을 사깁니다. 판크라시온 게임 2회 우승자도 포함해서 말이죠. 이 시점에서 그들은 서로의 이름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헤론이 먼저 나서서 그들의 이름을 묻습니다. 많이 말하고 약해 보이는 남자가 에비오스이고 다른 남자는 엄청 강해 보이는데 소문에 따르면 어떤 게임에서 3번이나 우승한 코피라는 사람입니다. 주변을 자세히 살핀 후 헤론은 모두가 탈출할 계획을 씁니다. 하지만 이 계획을 위해서는 에비오스와 코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그들은 그를 돕기로 동의합니다. 헤론은 악마들이 얼마 후 기름등을 채우러 내려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려올 때 에비오스와 코피는 열쇠를 훔쳐야 합니다. 계획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마의 주의를 돌리고 그의 날카로운 본능으로 에비오스는 어떻게든 악마로부터 열쇠를 훔쳐 자신을 해방시킬 것이다. 마침내 악마들이 내려오자 세 사람은 계획을 실행한다. 그리고 에비오스는 어떻게든 열쇠를 훔치는 데 성공한다. 그런 다음 그는 코피와 헤론에게 열쇠를 건네주고 그들 또한 해방시킨다. 그들을 지키고 있던 모든 악마들을 물리친 후 헤론은 다른 죄수들에게도 스스로를 해방하라고 요청한다. 모두가 속박에서 풀려나자 헤론과 다른 이들은 악마들에게 역습을 가해 배 전체를 장악한다.
에비오스와 코피는 심지어 배를 이용해 다른 갤리선들을 없애버린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 세라핌이 어디선가 나타나 헤론을 공격한다. 그는 세라핌이 즈스가 자신을 위해 만든 아담한트 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사실 헤라는 세라핌에게 그 검을 찾아든 자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를 깨달은 세라핌은 그 검이 사실 헤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헤론이 다가오자 세라핌은 전투를 벌이려 하고 거대한 번개가 내리쳐 배의 전체를 날려버립니다. 즈스였습니다. 헤르메스가 헤라의 헤론을 죽이려는 계획을 알려주자 그는 경노했습니다. 세라핌의 손에 아담한트 검이 있는 것을 보고 그는 헤론이 그에게 상대가 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의 분노는 온 세상을 덮칠 듯 했습니다. 지칠 때까지 번개를 쏘아 바다를 뒤덮습니다. 그렇게 그는 세라핌과 헤론을 갈라놓고 둘 다 바다에 빠뜨립니다. 헤론은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지심을 깨닫습니다. 즈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세라핌은 살아남아 해변에 도착합니다. 한편 헤론도 해변에 도착하여 렉시아와 재회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거기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습니다. 렉시아는 그가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켄타우로스, 현명한 키론에게 배신당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이 모든 와중에 즈스가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신들이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알립니다. 헤론은 즈스에게 그가 왜 거기에 있는지 묻습니다. 즈스는 악마들을 물리치는 것을 돕기 위해 여기 있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헤론은 그의 도움을 거절하고 방역할 무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즈스는 그가 원하는 만큼 자신을 미워할 수 있지만 그가 사실상 이 전쟁의 열쇠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들은 에비오스는 떠나려 마야하지만 즈스가 그를 막습니다. 그에게 이것이 자신을 구원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며 게다가 그는 알렉시아와 다른 사람들에게 거대한 잔해의 존재와 그 잔해를 파괴함으로써 악마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고 싶어하는 다른 병사들도 그들에게 합류합니다. 그는 즈스가 잃어버린 영광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며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지만 코피가 어떻게든 그를 설득합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헤론은 즈스에게 세라핌을 죽이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즈스는 자신이 직접 세라핌을 죽일 수는 없지만 그가 세라핌과 동등한 조건으로 싸울 수 있도록 훈련시켜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과 함께 즈스는 휘파람을 불며 그리핀을 부릅니다. 헤론은 이 그리핀을 타고 즈스와 함께 올림푸스로 갈 것입니다.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헤론은 뛰어올라 그리핀의 등에 올라타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그는 이 모든 것에 매료되어 곧 자신이 즈스와 아레스 같은 다른 신들이 서 있는 그곳에 서게 될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올림푸스에 도착했지만 다른 신들은 그가 엄청난 충격을 주었기에 그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즈스가 어떻게 필멸자를 올림푸스로 데려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그를 쓰레기처럼 쳐다봅니다. 아폴론, 헤르메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악수를 하며 그를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그때 헤라가 나타나 즈스에게 단지 필멸자를 올림푸스로 데려온 그의 결정에 대해 질문합니다. 즈스는 그녀에게 어떻게 감히 자신을 음모할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이 모든 신들 앞에서 즈스는 인정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잘못이며 바로잡고 싶어 합니다. 그는 헤라에게 절대 곁을 떠나지 않고 충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즈스는 마침내 헤라를 설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즈스를 용서하는 대가로 헤론의 목을 요구합니다. 즈스는 왕왕히 거부하며 자신은 오직 옳은 일만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신들 사이에 두 개의 파벌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즈스의 형제 포세이돈마저 헤라의 편에 서서 즈스를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이후 헤론은 아버지와 함께 훈련을 위해 콜로스에 도착합니다. 반신이지만 헤론에게는 타고난 능력이 없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인간과 같습니다. 대화 중에 헤파이스토스는 수수께끼 같은 로봇을 헤론을 공격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는 놀라서 땅에 넘어집니다. 그가 헤파이스토스가 제작한 로봇을 물리치는 것은 엄청난 업적이 될 것입니다. 헤론은 일어서서 로봇이 다시 공격해오자 자세를 취합니다. 헤론은 검으로 방역하려 하지만 로봇이 그를 제압하고 땅에 내던집니다. 하지만 로봇이 그를 기둥에 던져도 헤론은 다시 일어섭니다. 그는 근접전은 이 존재에게 절대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생각을 하며 그는 검을 로봇에게 던집니다. 하지만 로봇은 쉽게 피합니다. 헤로는 다른 방법이 없어 방패를 원반처럼 던지는데 로봇이 그것을 잡아서 다시 던집니다. 헤로는 힘과 인내심만으로는 저런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그가 전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분노조차 조절하지 못하는 그를 즈스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헤로는 여전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즈스는 다시 그에게 맞서 한 방으로 로봇을 파괴합니다. 이에 더욱 좌절한 헤로는 콜로숨을 떠납니다. 이 말을 들은 즈스는 헤론과 이야기하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그는 신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되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는 헤론에게 최선을 다해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즈스 자신의 아버지는 그를 죽이려 했고 전장에서 만났을 때 즈스는 아버지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는 헤론에게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하라고 명령합니다. 훈련은 다음날 아침에 계속될 것입니다. 하루가 지난 후에도 헤론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즈스는 다시 한번 그에게 경고합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그의 분노를 다스릴 수 없다면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헤론은 즈스에게 세라핌에 대해 묻고 어떻게 그를 자유롭게 풀어둘 수 있었는지 묻는다. 이에 즈스는 세라핌이 사실 자신의 이복 형제이며 어머니가 그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그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그가 아직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이자 왕이 살해당했다. 그를 돌봐야 할 그의 삼촌은 그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 했다. 하지만 왕실에 충성하는 하나인이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그를 구했다. 그녀는 그를 돌보기로 결심하고 성을 떠났다. 갈 곳이 없던 그녀는 동굴 속에 숨었고 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와중에 어디선가 곰이 나타나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헤라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을 죽여야 할 곰은 대신 그들의 동맹이 되었고 그들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순조롭게 지내다가 어느 날 그녀의 삼촌이 그들의 비밀을 알아채고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여동생과 남편을 위협하며 그들의 위치를 밝히도록 했고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세라핌은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곰들과 함께 병사들을 매복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자 그의 삼촌은 칼로 어머니의 목을 찔러 그의 본 눈앞에서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병사들 또한 곰들을 죽이고 도망쳤습니다. 그 후 세라핌은 멜로도니의 동쪽 해안가를 따라 피신해야 했고 거기서 그는 비이티를 악마화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문자 그대로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죽인 삼촌을 추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철저한 조사 끝에 그는 마침내 삼촌을 찾았습니다. 그가 뒷골목에서 여자와 키스를 하고 있을 때 세라핌이 습격하여 그를 여러 번 찔렀습니다. 소란을 듣고 군인들이 무슨 일인지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수많은 칼에 찔린 상처를 입은 시체와 수상한 남자뿐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군인들이 그를 설득했지만 세라핌은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도망치는 데 성공했지만 군인들은 여전히 그를 쫓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자 그는 절벽에서 바다로 뛰어들었고 우연히 거인의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거인의 몸에 박힌 무기를 보고는 그것을 잡아서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거인을 만지자마자 온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악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하던 무기를 잡고는 병사들을 기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완전히 변하지 않았고 그는 여러 병사들 앞에서 여전히 약했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찔렀고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세라핌은 얼마 후 의식을 되찾았고 완전히 악마로 변신했습니다. 그 해변에서 혼자서 12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3명은 그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원한다면 세라핌을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봇을 자세히 관찰한 후 헤로는 마침내 그 약점을 찾아 칼로 공격합니다. 이로써 거대한 로봇을 물리치고 즈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이후 헤르메스가 그들에게 다가와 다른 신들이 하데스 밑으로 피신했고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헤로는 자신의 몸에 이상한 거미를 발견합니다.
헤르메스는 그것은 운명의 그를 부르는 징조라고 말합니다. 즈스는 그를 페데키스가 짜이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시설에 들어서자 헤로는 3명의 신비로운 여인을 만나는데 그들은 돕고 싶지만 그의 마음속 의심을 감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헤로는 운명 따위는 믿지 않고 자유의지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인은 아기를 예로 들어 운명과 자유의지를 설명합니다. 이 이해에 따르면 탁자 위를 기어다니는 아기는 자신이 탁자에서 떨어질 줄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헤로는 미래를 압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헤로온이 바로 이 예시 속의 아기이며 그들이 헤론을 지켜보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운명과 자유의지는 이 세상에 공존하며 그의 운명의 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만지는 순간 그의 과거 기억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여인은 그에게 앞으로 그가 하는 일이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어느 순간 헤론의 운명은 2가지 가능성으로 나뉩니다. 그가 실 중 하나를 만지자 알렉시아와 달은 이들이 죽어가는 들판을 건너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를 본 그는 훈련을 뒤로하고 친구들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전 세계보다 친구들을 우선시합니다. 죽음의 들판에 도착하자 헤로는 거대한 켄타우로스가 그 알렉시아와 다른 이들이 건너려던 문이었습니다. 이를 본 그는 땅에 우아하게 착지하며 켄타우로스를 화살로 완전히 날려버립니다. 알렉시아는 그에게 즈스와 훈련해야 할 그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헤로는 그 은혜를 갚으러 왔다고 대답합니다. 이어서 그는 알렉시아와 다른 이들에게서 그들의 여정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현명한 케이론이 그들을 죽은 자들의 들판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케이론은 그들에게 일단 그곳에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알렉시아는 케이론에게 이미 충분히 해주었으니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지식을 가진 사람을 잃을 여유는 없어. 그러자 그들은 들판으로 들어선다. 짙은 안개 속에서 에비오스와 코피는 먼저 이상한 것을 목격한다. 그들은 악마의 무리와 거인의 시체를 본다. 하지만 에비오스는 즉시 그것들이 가짜이며 반응하면 즉사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코피에게 그것들을 못 본 척하고 계속 걷으라고 말한다. 하지만 일부 병사들은 이 함정에 걸려 돌이 되었다. 알렉시아조차도 안전하지 않은데 그녀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목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떻게든 들판을 헤쳐나갑니다. 이후 헤론과 다른 이들은 문을 통과하여 거인의 유적이 있다는 미궁의 입구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세라핌과 그의 악마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라핌은 헤론에게 다가가 그와 함께 신들을 무찌르자고 제안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신들은 그들보다 더욱 결함투성이이며 그는 더 이상 꼭두각시로 이용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르면 신들은 그들에 비해 더욱 결함이 많고 그는 자신이 꼭두각시로 이용당하는 것에 지쳤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의 어머니의 죽음을 빌미로 그를 조종하려 합니다. 하지만 헤론은 평화적으로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그는 즈스가 그를 다시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요. 세라핌은 그가 자신에게 반대하는지 아닌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헤론은 자신이 그에게 반대한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세라핌은 경노하여 아다만트 검을 뽑아듭니다. 하지만 헤론이 변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라핌의 손을 향해 화살을 쏘아 무기를 빼앗습니다. 병사들 또한 불주머니로 악마들을 공격하고 전투가 시작됩니다. 미궁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헤론과 다른 이들은 도망치기로 합니다. 한편 세라핌은 키마이라를 타고 그들을 추격합니다. 헤론, 알렉시아, 에비오스, 코피만 남았습니다. 세라핌은 창으로 모든 병사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들이 탈출하자마자 미궁이 무너져 내리며 세라핌과 악마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탈출하여 헤론이 그의 그리핀을 불러 올림푸스로 향합니다. 그리핀에 모두 타는 건 다소 어려웠습니다. 에비오스는 처음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리핀이 발톱으로 에비오스를 나르기로 합니다. 올림푸스에 도착하자 헤론은 즈스에게 헤라와 그녀의 음모에 대해 알립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중 갑자기 헤르메스가 나타나 즈스의 목을 찌릅니다. 하지만 그는 가짜였습니다. 진짜 헤르메스가 제때 나타나 즈스가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을 막습니다.
즈스는 번개를 사용하여 찔린 상처를 치유하고 목숨을 구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포세이돈이 아레스에게 심한 부상을 입고 바다에 버려진 아폴론과 함께 나타납니다. 아레스는 아폴론을 썩게 내버려 죽게 하려고 바다에 버렸습니다. 제우스는 헤라가 거인들에게 자신의 소중한 바다를 제공했음을 즉시 깨닫습니다. 헤르메스는 헤라가 거인들을 되살리고 즈스를 죽이려는 계획을 모두에게 알립니다. 그는 즈스의 명령으로 헤라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지만 헤라가 그를 발견하고 솥을 조종할 수 있는 그의 신성한 무기를 훔쳤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헤라는 세라핌에게 바다 깊은 곳에서 어둠의 가마솥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세라핌은 아다만트 검을 사용하여 가마솥을 지키던 헤파이스토스가 창조한 존재를 죽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헤라에게 가마솥을 건네주었고 헤라는 그것을 이용해 거인들을 되살렸습니다. 거인들이 바다 밑에서 일어서자 헤라는 그들과 거래를 하려 했지만 그들은 거절하고 신들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헤라가 가마솥을 이용해 그들을 위협하자 그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라는 즈스를 죽이고 올림포스를 장악하는 것을 돕는다면 그들에게 바다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즈스는 포세이돈에게 소트의 위치를 묻습니다. 포세이돈은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소트는 반드시 군대 전선 뒤편에 삼엄하게 지키는 곳에 보관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쟁 전략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헤르메스는 신들 중 가장 빠르다는 이유로 솥을 가져오겠다고 자원합니다. 하지만 헤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솥을 가져와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헤론이 무기를 고르는 동안 아폴로는 헤파이스토스가 그를 위해 만든 활을 줍니다. 즈스의 서자로 여겨지는 그들은 두 사람 사이에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알렉시아와 다른 이들도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대화 도중 헤론은 거대한 진동을 느낍니다. 아폴로는 거인들이 마침내 도착했다고 그에게 말합니다. 헤라가 앞장서고 있으니 헤론과 다른 이들의 상황은 매우 어두워 보였습니다. 헤론과 다른 이들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동안 에비오스와 코피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로 합니다. 전에 그들을 쫓던 악마들이 그들과 만나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인의 유골을 발견하여 악마들에게 팔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즈스와 그의 동료들은 처음에는 유리한 고지를 점했지만 헤르메스와 아폴론이 마물 군대를 기습하여 완전히 괴멸시켰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헤론과 그의 친구들은 솥을 되찾기 위해 불덩이 속에 갇히게 됩니다. 거인들이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즈스와 포세이돈 그리고 다른 몇몇 신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들의 공격을 버텨낼 수 없었습니다. 즈스와 포세이돈은 합동 공격으로 막대한 수의 마물 군대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거인들이 즉시 방역해왔기에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헤로는 마침내 안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솥이 보관되어 있다고 알려진 시설입니다. 악마들을 모두 처치한 후 그들은 용기들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곧 헤로는 솥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리핀을 불러 하늘로 날아오르는데 거기서 그는 수백 마리의 까마귀에게 보호받고 있는 솥을 목격합니다. 그는 화살을 사용하여 까마귀들을 없애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전장도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즈스는 헤라에게 괴물들이 올림푸스를 파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들으려 하지 않고 계속 그를 공격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자 즈스는 번개를 사용하여 헤라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로써 가마를 지키던 까마귀들도 물러나고 헤로는 가마를 손에 넣습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헤라는 여전히 즈스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가 다시 그를 공격하려고 일어서자 거인이 뒤에서 그녀를 붙잡습니다. 거인들은 신들을 배신하고 즈스를 죽이려 합니다. 이에 즈스는 분노하여 독수리 형상으로 거인을 기습합니다. 하지만 그의 공격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거인은 헤라 대신 그를 사로잡는 데 성공합니다. 힘없이 쓰러져 있는 헤라를 본 거인은 이 기회를 이용해 즈스와 헤라를 한꺼번에 죽이기로 합니다. 한편 헤로는 솥을 가지고 도망치려 하지만 세라핌이 그를 발견하고 공격합니다. 헤로는 그리핀을 죽이고 추락하는 헤론을 잡습니다.
그는 헤론을 조롱하며 편을 잘못 들었다고 말하고 그를 놓아줍니다. 거인이 헬에게 달려들려고 합니다. 제우스는 모든 힘을 한 번에 공격에 쏟아붓고 자폭하여 거인과 함께 죽습니다. 헤라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임을 깨닫고 제우스의 왕관을 잡으려 한다. 헤라가 왕관을 잡으려 하자 세라핌은 창으로 그녀의 팔을 잘라버린다. 그는 그녀를 죽이려 한다. 하지만 그녀는 간신히 도망친다. 이로써 세라핌은 두 가지를 모두 손에 넣었다. 솥과 헤르메스의 신성한 무기까지. 제우스의 죽음으로 신들의 상황은 매우 어두워졌다. 거인들이 신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들과 맞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아레스나 포세이돈 같은 신들조차 그들에게 약하다. 헤론마저 사라지자 세라핌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헤론은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알렉시아를 이용해 세라핌이 타고 있던 생물을 죽이는 미끼 작전을 펼치고 페가수스를 타고 하늘에서 나타난 헤론은 하늘에서 기습 공격을 가해 그를 땅으로 내리칩니다. 일어선 세라핌은 창으로 헤론을 공격하지만 헤론은 재빠르게 피하고 공중에서 그의 얼굴을 강타합니다. 땅이 갈라질 정도로 세라핌을 계속 때립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왕관을 발견하고 더욱 분노하여 울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때를 기억한다. 하지만 이 분노 때문에 집중력을 잃고 세라핌은 그를 제압한다.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의 입을 꿰뚫고 바닥에 내던진다. 그를 들어 올려 바위투성이 곳으로 집어던진다. 그는 세라핌이 제우스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다고 비난했던 말을 기억한다. 그의 피가 분노로 끓어오르며 다시 세라핌에게 다가가 주먹을 날리려 한다. 하지만 세라핌은 그의 목을 잡고 창을 불러들여 헤론의 가슴을 꿰뚫는다. 그는 창이 자신의 가슴을 꿰뚫는 것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모든 적을 힘으로만 이길 수 없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린 그는 창이 자신의 가슴을 꿰뚫도록 허락하고 세라핌을 꿰뚫도록 더욱 밀어붙입니다. 세라핌은 창을 제거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헤론은 기본적으로 세라핌을 죽이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세라핌은 여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주먹을 날리는 와중에 헤론의 내면에서 무언가 깨어났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제우스의 번개 능력을 각성시켜 세라핌을 끝장냅니다. 이 모든 와중에 거대한 제우스는 죽였다고 여겨졌던 어디선가 나타나 솥을 파괴하려 합니다. 하지만 헤론은 가까스로 솥을 작동시켜 모두를 구합니다. 이로써 전쟁은 끝났습니다. 다음 날 헤론은 침대에서 눈을 뜹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올림푸스에서 붕대를 감은 채로 그는 자신의 거의 모든 상처가 치유된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온전한 아버지의 동상을 발견합니다. 그 와중에 그의 형제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정말 자랑스러워했다고 말해줍니다. 사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아폴로는 그에게 어머니가 차고 다니던 목걸이를 건네주었다. 그 후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되어서 기뻐했다. 올림푸스를 돌아다니다가 친구들과도 재회했다. 반면 세라핌은 썩어 문드러지라고 지옥으로 보내졌고 거기서 하데스를 만나 제안을 받는다.